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넘어선 코인 거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볼까요? 트럼프 효과. 하루 19조에 달했다. 어제 하루 이른바 이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등등등을 포함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하루 거래 대금이 19조를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제 하루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 거래된 대금은 얼마나 되냐? 17조 9천억 원입니다. 지금 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거래된 것보다 코인으로 거래된 게 1조가량 더 많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넘어선 코인 거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내 코인 시장만 이런 거냐? 아니죠. 코인은 국내만 따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어떤 속보가 떴느냐? 오늘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지금 코인 가격이 8만 8천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연일 사상 최고가를 행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같이 들어왔는데 사실 직전 날 8만 달러를 처음 넘었었죠.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8만 8천 달러를 또 넘었다. 내일 9만 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히 날개를 달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데 코인만 날개를 달았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날개단 미국 증시와 코인, 트럼프 트레이드 열기입니다. 네. 지금 코인 얘기했었죠. 코인뿐만이 아니다. 국내 증시는 아닐 수 있더라도 미국 증시는 또 역시나 날개를 달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걸 좀 같이 볼까요? 미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주요 지표입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 나와 있죠. 5,782.76, 5,995.54. 거의 6,000에 가깝습니다. 증감률 3.68%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대형주들을 볼 때 S&P 500을 얘기를 하는데 말고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같이 주목받는 사람. 네,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테슬라는 얼마나 올랐느냐? 무려 27.75%가 올랐습니다. 네. 코인도 증시도 더불어 테슬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뛴다는 건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당분간은 이 장세가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야,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도이치 명태균만 남겼다. 네. 야당에서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이치 명태균만 남겼다.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발 의혹만 남기고 다른 거는 다 혐의를 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수사 대상 14건에서 최소 2건으로 줄이고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한테 지금 주겠다. 다만 비토권을 갖고 있는데 비토권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라는 여지를 지금 남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야당이 대체 왜? 다음 기사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분열 노렸나? 야, 김여사 특검법 수정. 야당의 이런 특검법 수정안 제출은 여당의 분열을 노린 거 아니야? 라는 게 조선일보의 오늘 일면 제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보수 결집에 나서니까 수사 대상을 줄이고 3차 추천을 수용해서 여당 내부가 좀 분열될 수 있도록 이걸 노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조선일보의 시각이에요. 실제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그리고 여당은 이 안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야당 전공의 빼고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입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그 말씀드렸죠. 조금 전인 오전 8시에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했습니다. 첫 회의 시작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름은 여야 의정인데 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불어서 의도 있지만 실제로 이번 이 사안의 핵심인 전공의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당 빠지고 전공의 빠지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뺀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했다라는 건데 어제 나온 얘기 매주 2회씩 회의를 하겠다. 그래서 성탄절 이전에 성과를 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탄절 이전에 야당과 전공의가 포함된 진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이 돼서 논의가 돼야만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성탄절 선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권고사직, 재취업 한파, 4050 신4.5정 시대입니다. 4.5정이라는 얘기, 서유기에 나오는 4.5정이 아니죠. 외환위기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4.5정, 45세 정년 시대다. 그만큼 빨리 퇴직한다라는 얘기인 건데 4050 시대 다시 새롭게 4.5정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볼까요? 밀려나는 중장년 직장인들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주된 직장 그만둔 중장년 구직자는 평균 50세더라라는 거예요. 14년 5개월 정도 평균 정도 근무를 하면 50.5세쯤에 그만두게 되더라라는 건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문제가 없는데 비자발적 실직이 51%가 지금 된다라는 거죠. 절반이 넘는다. 대기업도 지금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점점 혈자리가 줄어드는 4050. 지금 사실 이 저출산 문제에다가 정년을 늘리냐 마냐라는 얘기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4.5정의가 나오는 이유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인 거겠죠. 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 박스가 뭐야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4교시 과학탐구 영역 문제지라고 써 있습니다. 네. 내일 모레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 수능이죠. 수능을 앞두고 시험 문제지 배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이 정정합니다.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입니다. 네, 내일 모레.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 문제지를 전국에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젠 정말 새로운 지식을 머리에 넣을 때가 아니죠.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네, 컨디션 조절, 멘탈 관리 이게 중요하다. 하지만 조마조마하죠. 네, 이번 시험 어려울까, 쉬울까, 어떨까? 그 답이 다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수능 문답지 배부, 국어, 수학 다소 까다로울 듯. 국어랑 수학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번에 역대 가장 많은 N수생이 응시를 했다라고 하죠.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응시를 했다고 한다면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수학과 국어가 다소 평소보다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6월이랑 9월에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6월 모의고사를 불수능이라고 얘기했고요. 9월 모의고사를 물수능이라고 얘기했는데 물과 불, 그 중간 어둠에쯤해서 이번 수능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네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눈길 가는 기사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BMI 26 찍은 나 이젠 안 뚱뚱. 네, BMI 아마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는 체질량 지수를 얘기하죠. 요 체질량 지수 BMI 25가 넘으면 비만이에요. 그럼 26이면 비만인 거죠, 사실. 기준에 따르면. 근데 이젠 안 뚱뚱. 네, 이젠 비만이 아닌 거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건보에서 비만 기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25가 아니라 우리 27로 올립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25 기준이 맞지 않아요 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대로면 한국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다. 근데 이 기준을 25가 아니라 27로 옮기면 5명 중에 1명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비만 자체가 문제인 거지 이걸 기준으로 올려서 비만 인구를 줄이는 게 맞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 뭐라고 얘기했냐. 20년 전 분석에선 사망 위험도가 가장 낮은 구간이 BMI 23이었다. 근데 이제 체형, 생활습관 이런 질병 양상이 서구랑 좀 닮아가면서 BMI 25로 옮겨갔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 종합해보면 한국인 비만 진단 기준 27로 상향 조절하는 게 좀 적절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27로 옮기면 되겠군. 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의료계에서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김경곤 대한비만학회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특히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BMI 23에서 25 사이에서 위험도가 좀 더 올라가고 그 뒤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위험도를 고려하면
지금 같은 BMI 25 이상으로 유지해왔던 요 비만 요 지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보에서 올리는 게 어때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이죠. 저희가 눈길 가는 기사로 채택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들어갈 법한 기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